뭐 한국 부동산이 뭐 오르가 내린다 이런 거는 지금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세계 환경이 변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정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또 미국을 우선시하는 강력한 트럼프가 오늘 취임식을 했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값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문제는 논외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얼마나 망가지느냐 안 망가지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들어서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환율도 불안한 데다 여기에 내수 경기까지 안 좋다 보니 점점 먹고 살기 힘들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현지에 계신 서동기 박사님 연결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앞으로 부동산 흐름은 어떨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가 취임했는데 지금 미국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현재 오늘 트럼프가 취임식을 했었죠. 네, 오늘 취임식은 원래 야외에서 하려고 했는데 실내에서 진행을 했었고, 취임식장에 한 7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만 들어갔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인근에서 화면을 보면서 취임식을 구경하게 됐죠. 저도 오늘 취임식을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가장 놀라운 거는 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스라엘 전쟁이라든가 이런 전쟁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고, 오로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미국만을 위한 정책, 나는 4년 동안 미국만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말들이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네, 뭐 세계 평화를 지켜야 되겠다, 뭐 다른 나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미국만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취지의 연설을 했었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올해 행정명령 1호가 불법 이민자 추방이에요. 그래서 국경지대에 비상사태를 선언해가지고 네, 군인을 파견해서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을 하는 거를 오늘 시작했죠. 그래서 제일 강조한 게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자 하는 거를 공약으로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자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또 세 번째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물가가 상승하니까 물가를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겠다 하는 게 또 굉장히 임팩트를 두고 이야기했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에너지 자원. 미국의 에너지가 풍부하게 묻혀 있잖아요. 특히 석유 자원. 이 석유 네, 자원을 개발해가지고 미국의 석유값을 떨어뜨리고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죠. 네, 이런 것들이 핵심 원칙이고, 다행히 오늘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 바로 안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관세를 물렸을 경우에 미국의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뭐 앞으로 관세를 물리겠죠. 근데 오늘은 관세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네, 관세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 내리지 않았죠.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을 황금기로 만들겠다 이런 정책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는 좀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좋을 게 아무것도 없지요. 미국민을 자기는 4년 동안 잘 살게 만들겠다. 네, 또 투자를 미국으로 다 들어오게 하겠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네, 자동차 산업도 미국에서 제조하도록 하겠다. 석유도 직접 수출하게 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조해서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실업자도 없애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네.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죠. 네. 뭐 오늘은 대외적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네. 앞으로 이제 관세를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관세를 올리면 우리나라 수출은 막힐 거고, 네. 또 강달러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 환율이 오를 거고, 미국만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경제 지장 전반이 트럼프의 정책이 시행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죠.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도 좀 안 좋지 않을까요? 오늘 이제 관세에 대한 행정명령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마 환율이 오늘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공약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면 우리나라 환율이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네.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았죠. 네.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은 이유가 동결했어요. 네. 환율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안 내린 거죠. 우리나라 경기 침체가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생각한다면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네. 안 내린 이유가 환율 급등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안 내리고 있었죠. 네네. 그러면 앞으로 환율은 좀 더 오를 걸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네, 트럼프가 집권 하면은 지금 공약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항공에서 금리를
더 이상 내리기도 힘들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돈을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죠. 관세를 제일 먼저 시행하는 데는 아마 중국일 거고 중국의 관세를 시행할 거고 그다음에 멕시코는 많은 수출국이거든요. 흑자를 굉장히 많이 내는 나라거든요. 그다음에 캐나다를 대상으로 할 거예요. 캐나다. 더군다나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서 미립국자가 많거든요. 그 미립국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관세 정책을 그런 나라들에 시행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미국 그 금리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경제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았는데 원래 기준금리를 내려야 미국에 지금 가장 안 좋은 게 상업용 부동산이거든요. 네. 이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재택근무가 활성화돼가지고 공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사실 금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재택근무의 해소예요. 그래서 오늘 행정명령을 내린 게 뭐냐면은 연방 공무원은 전부 재택근무를 하지 말고 출근해서 근무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런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못하게 함으로써 오늘 또 취임식에 참석했던 테슬라의 뭐 일론 머스크, 아마존 오나 많은 미국의 CEO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 CEO들한테 어떤 언지를 던진 거죠. 재택근무를 못하게 하고 출근해라.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림으로써 기업체들도 그렇게 해줬으면 공시를 좀 해소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네네. 금리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은 이러한 재택근무를 하지 말고 출근해서 근무해라. 이런 메시지를 저는 던진 걸로 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오르는 거 아닐까요? 미국 부동산 시장을 올리려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겠죠. 네네. 그러나 활성화시키려면 지금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금리도 높고 공실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살아나기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공실률을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내렸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단기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죠. 이것은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경기가 침체될 때나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좌우하는 것은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중금리거든요. 네. 그래서 시중금리가 이러한 오르는 현상도 지금 타개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기준금리도 쉽게 내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네. 내려봤자 장기 국채 금리가 오히려 오르고 시중금리가 오르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려면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국면에 놓여 있죠. 그래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도 형편없지만 중고용 부동산 같은 경우도 최근에 거래가 거의 안 되고 네. 거래 실적이 거의 없고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는 국면에 지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 지금 미국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죠? 네, 그렇죠. 상원과 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요. 네, 네. 미국은 상원이 숫자가 100명이에요. 네. 왜 100명이냐면은 미국에 50개주잖아요. 50개 주인데 한 개 주에 2명씩 상원의원이 있어요. 그럼 100명이잖아요. 네. 상원의원은 100명이고 임기는 6년이에요. 6년인데 2년에 한 번씩 3분의 1씩 선거를 다시 해서 3분의 1씩 바꿔요. 그 다음에 하원의원은 435명이에요. 435명은 임기가 2년이에요. 2년마다 선거를 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2년 동안 공화당이 다수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책을 마음대로 펼 수 있는 게 2년 동안이에요. 만일에 2년 후에 재평가를 받을 때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버리면 또 입법하는데 지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트럼프는 2년 동안 공약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인구가 몇 명이에요? 한 3억 5천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미국 인구가. 네. 우리나라는 5,100만 명 정도 되죠. 네. 그럼 한 7배 정도 인구가 많아요. 근데 국회의원은 미국이 상원, 하원 다 합해서 535명이에요. 네. 상원 100명, 네네. 하원 435명, 535명이잖아요. 우리나라는 300명이에요. 그럼 인구는 7배 차이 나는데 국민이 네. 너무 많죠. 네. 미국하고 한국하고 인구 비례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80명이면 돼요. 아. 300명이 필요 없어요. 80명이면 돼요. 다 잘라야 되네요. 그런데 지금 300명이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많은 300명이 할 일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이. 네, 맞아요. 스테이지만 엄청나게 받고 할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네. 국민들이 아마 여론조사하면은 아마 굉장히 많은 퍼센트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볼 거예요. 그것도 또 매년 보면은 또 국회의원 월급만 올려요. 다른 건 다 또 자르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월급 이번에 올린 거 알아요? 네. 이번에 올렸어요. 다른 건 네. 다 예산을 다 잘라버렸죠. 원래도 많았는데 또 올렸어요. 네, 또 올랐어요. 그래서 300명이 너무 많다. 다른 나라를 봤을 때, 인구 비율을 봤을 때 80명이 적정한데 100명 정도까지는 의원을 낮춰야 되지 않느냐. 역할도 크게 하는 것도 없는데 이런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이 2년, 임기가 2년이니까 2년 후에 재평가를 받을 때 제대로 받기 위해서 아마 2년 동안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 같아요. 네. 그럼 박사님, 지금 트럼프 취임 후에 전쟁의 흐름은 어떨까요? 네, 트럼프는 이제 전쟁을 싫어하죠. 그래서 네.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막 공언할 정도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전쟁은 휴전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트럼프는 오늘 연설에서도 말했듯이 국방력을 강화해가지고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전쟁이 일어나면 너 죽어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외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 하는 게 트럼프의 오늘 연설 중에 한 내용이었었죠. 지금 전체적으로 시국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앞으로 한국 부동산은 어떻게 보세요? 뭐 한국 부동산이 오르가 내린다 이런 거는 지금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지금 세계 환경이 변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정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또 미국을 우선시하는 강력한 트럼프가 오늘 취임식을 했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값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문제는 논외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얼마나 망가지느냐 안 망가지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문제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뭐 강남에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들이 뭐 신고가를 형성한다, 폭등한다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강남에 빌딩들 있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빌딩들도 굉장히 안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경기가 침체되면. 경기가 침체되면 제일 먼저 안 좋아지는 게 상업용 부동산이거든요. 네. 그런 상업용 부동산이 안 좋아지면 강남의 부동산도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인데 경기 침체가 오면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데 수요가 과연 있을 것이냐. 우리나라는 자꾸 공급이 부족하다 하는데 네. 지금처럼 대외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우리나라 정치 환경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팔아서 먹고 사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미국에서 보는 우리나라 탄핵에 대한 그 시각은 어떤가요? 네, 우리도 탄핵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고 뭐 사석에서 한국에 혼란이 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오늘 취임식한 장소가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홀이거든요. 네. 그 홀이 어디냐면은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4년 전에 바이든 취임식에도 참석 안 했어요. 네. 트럼프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국회의사당을 점거해서 아마 난리가 났었죠. 네네. 그 안에서 총도 쏘고 네. 국회의사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트럼프는 부정선거다 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또 오늘 행정명령 내린 것 중에서 그때 의회에 침입해서 구속됐던 분들을 네. 오늘 트럼프가 다 사면을 해버렸어요. 아. 그때 트럼프 지지자들이죠. 예, 예. 다 사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계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를 또 들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네, 언급했죠. 부정선거가 뭐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그다음 문제고 네. 선거를 들고 나오니까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은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신경을 쓸 여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석에서 한국의 혼란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는 정도 그리고 네.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겠죠. 네. 끝으로 저희 구독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빅톡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취임사에서 이야기했듯이 미국만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결정될 것이고 앞으로 제가 지금 현재 미국에 있지만 트럼프가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오늘 첫날이거든요. 네.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빅톡TV 구독자 여러분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